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 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쉬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코스피는 주주 환원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강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마저도 주인공이었던 삼성전자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시장은 감동이 없었다,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대비해서 임팩트가 없었다, 조금 약한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 분위기가 그닥 좋지만은 않네요. 마이너스 1% 하락 중입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는 계속적으로 이 저녁 이후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란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우위에 있는 만큼 당장 지금 시점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전일 대비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채금리도 소폭 내려주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한번 4.7%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기술주와 성장주 전반에 우호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지금 시각 프리장에서 약 1%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M7도 전반적으로 이 초록불을 켜고 있는 등 분위기 좋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출발 상황 살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오늘장에서의 이 시장이 남긴 마지막 힌트 어떤 게 있었을까요? NXT 특징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이 상승 상위권을 주도했네요. 삼양 바이오팜이 이 모더나 암백신 임상 3상 호재의 대형주로 기능을 잘 해주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상당히 눈에 띄네요. 덩치에 비해서 7.87%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간밤에 엔트로픽이 이 스페이스X를 뛰어넘을 만한 정말 역사상 최대 이 IPO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의 주가가 부각이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분위기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 오늘장에서 상당히 개별주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일단은요, 반도체와 핀테크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코미코가 눈에 띄죠. 24% 굉장히 강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이요, 액면 분할 이후 거래 첫날이었습니다. 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기대감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랐던 코미코였고요. 그다음에 쿠콘, 전형적인 이 핀테크 관련주 중에 대장주죠. 20% 가까이 오늘 앱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이 어느새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5%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백악관 쪽에서 계속해서 이 클래리티법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프리장에서도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방산, 수소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까지 하락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모습이고요.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11% 두 달이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차익 실현의 성격도 있겠고요. 또 임직원 관련해서 이 법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뚜렷합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기판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 바이오는 사실상 테마가 붙지 않는 이상 나머지 바이오들은 높은 국채금리 때문에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그림이 이어졌습니다. 심텍과 기가비스도 이 기판주들도 여전히 두 자릿대 강한 차익 실현을 보여줬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이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쭉 이어질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 디너 출발합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대, 반면에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7%대입니다. 오늘만큼은 미장이 우리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네요. 자, 과연 어떤 단초 하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을까요? 저희 마켓이너 지난 시즌의 우승자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중 최고가 28만 5천 원을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신기했던 게 오늘 주주환원 좀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들이 많잖아요. 이걸 또 미리 예측을 해주셨어요. 꼭 예측을 했다라는 것보다는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기대감을 너무 좀 부풀려 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항상 눈높이를 높여 놓으면 거기에 맞추는 눈높이에 맞춰 놓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라면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도 삼성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는 시점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주가 흐름에는 좀 네. 긍정적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장 마감하고 발표 나오면서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제가 보는 기준 가격 이하로는 또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너스 0.37%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게 또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재료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그때 해주셨잖아요. 120조 원을 좀 약간 기준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110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주환원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그 삼성전자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네. 한 120조 원 정도 추정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 특별 배당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27년, 8년, 9년 앞으로의 3개년 정책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그 부분이 3분기 10월 달에 좀 결정이 되어지고 또 내년 27년에 조금 더 확실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공시를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살짝 조금 실망감 이런 부분을 좀 느낀 것 같은데요. 네. 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강도 면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이 눈에 떨어지게 SK 하이닉스가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자세한 내용은 또 공부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오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자세한 의견 후반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을 저희 또 공부방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이 정도 아마도 좀 참고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의 시장이 남긴 마지막 힌트부터 열어보도록 할까요? 세 가지의 이 NXT 특징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첫 번째가 SK텔레콤. 이제 좀 드디어 약간 엔트로픽이 좀 드릉드릉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또 이제 스페이스X를 넘어서서 좀 대형 IPO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지금 이제 이달이죠. 이르면 이달에 IPO 서류 공개 제출 전망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텔레콤에 긍정적인 또 영향을 미쳤고요. 또 여기에 이 SK텔레콤이 보유 지분 가치 4조 원 넘는다라는 평가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엔트로픽의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은 115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SK 하이닉스 특별 배당에 따른 SK 스퀘어로부터의 현금 유입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트리플 이런 호재가 작용을 하면서 장 막판까지 강세를 매우 강하게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잠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또 상승 신호 포착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 달에도 이 신호를 잡아주면서 바닥을 다 확인시켜주고 상승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졌었는데요. 하지만 11만 원 가격 위로는 지난 6월이죠. 젠슨왕 CEO의 방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벤트성 고점을 만들어 놓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11만 원 위로 12만 원 가격은 지금 현재는 아직은 저항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재차
고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하신 분들은요 기술적으로는 보유 충분히 가능하다. 매도 신호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10만 5천 원 위로 11만 원, 12만 원까지 좀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홀딩을 하실 수 있는, 보유하실 수 있는 기준 가격 또한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장중 10만 원 가격 돌파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8월 14일이에요. 금요일, 특히 월요일 시종가, 금요일 시종가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되게 중요한 가격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때 8월 14일 종가가 10만 200원입니다. 이 가격을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시켰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겠네요. 따라서 SK텔레콤 보유하신 주주분들이라면은 보유 홀딩 하시는 가격 10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10만 5천 원 넘어서 11만 원, 12만 원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 미장을 워낙 잘 봐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엔트로픽 관련해가지고 좀 생겼는데 원래는 엔트로픽이 뭐 이제 뭐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0월 달에 상장한다 뭐 그러다가 중간에 뭐 미뤄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은 뭐 이러면은 이번 달 말에 상장을 추진한다 이렇게 좀 약간 기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좀 약간 확정된 거라고 보기에는 이를까요? 글쎄요,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브로드컴에서 또 도와주는 면도 있고. 자금 조달 기사가 또 방금 나왔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르면은 이달이라고는 하는데 늦어도 뭐 다음 달이면은 조금 더 확정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SK텔레콤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 기대감이 약간은 좀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죠. 삼성생명, 일단 오늘 정규장에서 10% 강세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앱장에서는 4%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지었네요. 실망감이 여기에도 좀 많이 뻗쳤겠죠? 네, 오늘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도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규장 마감하고 나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나 삼성물산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사회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려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생명을 보고 있었는데 네. 조금 실망스러운 공시가 나오자마자 또 윗골을 달면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시간을 일단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역시 SK텔레콤처럼 오늘 신호는 포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호 포착이 발생한 이후에 공시가 나오면서 좀 변수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죠. 이 기술적인 가격으로 이제 35만 원 가격이 지난 6월 달까지 해서 또 이 지분 가치로 인한 강한 주가 상승을 이루었던 그 가격이 이제 6월 달 고점을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1선의 하락 변곡, 기술적으로 21선의 하락 변곡이 만들어지고 또 61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또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가격이 35만 원 가격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35만 원 가격은 가뜩이나 저항으로 자리 잡혀 있는 가격 구간인데 그 가격 부분에서 고점을 만들었어요. 고가가 34만 1,500원. 근데 14%까지 올라갔다가 분봉 차트 보시면 오후 들어서 5시 10분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볼 가치는 있어요. 삼성전자의 그 주주환원 정책이 정말 기대 이하였나 실망을 안겨줄 정도로 좀 형편없었나 이런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나오면서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삼성생명은 자사주 소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금 배당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생명은 30만 원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재차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생명 보유하신 분들은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제가 30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35만 원 가격은 여전히 저항 가격으로 좀 잡혀 있다라는 부분 좀 인지를 하시고 가격 대응, 주가 대응 하시면 좀 좋은 결과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냥 주주환원 완전 실망스럽다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뭔가 감동을 줄 만한 포인트는 없었기도 했고요.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파트너님께서는 몇 점을 좀 주시겠어요? 저는 8.5점 정도. 8.5점. 네. 근데 시장은 항상 9에서 10을 바라는 그런 시장이라는 게 문제겠죠. 좋습니다. 명쾌하게 좀 대답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쿠콘이 들어와 있네요. 쿠콘, 오늘 이 브리핑에서 상승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었죠. 지금 시각 비트코인이 77,0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에도 견조한 상승세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공매도 요 부분도 굉장히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제가 사실은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쪽으로는 조금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 쿠콘이 이제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 결이 좀 다릅니다. 네. 쿠콘은 이 전자결제, 전자화폐 요 테마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50억 자사주 소식을 발표하면서 지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 급등했던 종가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차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2분기 호실적도 그렇고 AI, 데이터 글로벌 결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특징주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8월 달 들어와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사주 요 부분, 네. 자사주 취득 요 부분이 이제 8월 6일에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종가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260만 주예요. 260만 주. 그 전일 거래량이 61만 주. 그리고 자사주 요 부분에 전해졌을 때 거래량이 100만 주. 이러면 가격이 2만 원 가격 구간에서 100만 주, 6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이면 거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평소 이런 이벤트가 없는 평소 거래량을 보시면요. 굉장히 낮아요. 10만 주가 안 됩니다. 10만 주가 안 되고요. 요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수급 확인하실 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거래량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고 거래 대금으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도 보지만은 금액을 원래 중요하게 보지만 거래량으로도 좀 보시면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해서 원활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인가를 좀 구별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쿠콘은요 거래량이 없을 때는 하루 거래량이 19,000주 수준, 또 적게는 15,000주, 10,000주 이런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는 어떻게든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지만 물량을 매집을 하거나 많은 물량을 보유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매도를 하실 때 그 매도 주문을 넣었을 때 호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빈 호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구간이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려주면은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셨어요. 근데 이 올려줄 때 매도를 잘 못하시면은 아차 잘못 고점에 물리시게 되면은 매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소액 투자자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은 거래량 보시면서 종목 선택을 해가신다라면 이런 실수, 위험, 리스크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3만 원 가격은 꺾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이 팁이네요. 시총이 작은 종목의 경우에는 거래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래량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 한다. 이 부분, 이 쿠콘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마지막 단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이끌어갈 두 가지 이슈를 바로 열어봐야겠죠. 판을 흔들 이슈 첫 번째입니다. 네,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우리 시장, 이 화요일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금리 쇼크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요. 또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장 후반부로 갈수록 주 후반부로 갈수록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올렸었죠. 아직까지는 국채금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분위기가 해소가 된 게 아닌데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아직도 국채 금리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다음 주 들어가면은 조금 이야기가 덜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네, 시장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10년물, 30년물, 그리고 중동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짐작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말에 어떤 소식이 나올지 이런 부분이 짐작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 빅 이벤트 요 기대감에 코스피는 버티고 있지만 사실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네.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장 초반에 코스피 시장이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상승 종목이 67개였습니다. 장 초반. 장 후반에 늘어나면서 한 140여 개, 한 180개까지 늘어나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 8월 3주 강세 테마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주초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 되겠죠. 주초에는 해운, 정유, LPG, 또 남북 경협, 보험, 반도체, 로봇 이런 테마권 안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딱 보셔도 시장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정유주 그리고 남북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북한 이런 발언 이런 때문에 남북 경협주의 영향받았던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요. 또 주 후반에 반도체 생산은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될 것이고요.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담보되어지는 업종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섬유의복은 남북 경협 이쪽으로 잡히고 있는데 시총이 굉장히 작은 섹터예요. 그래서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이 주반에 업종과 테마 흐름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시장이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3분기 어닝 시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해답이다라는 답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순위, 2순위, 3순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는 네. 2차 전지, ESS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의외라고 보실 것 같기도 해요. 2차 전지가 3분기 실적 기대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추정치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증권사에서 또 EV 회복과 ESS 신규 선장축 이런 부분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간략하게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요. 대표 종목이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58억 원이에요. 258억 원에서 952억 원으로 269% 상향되는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조정 시 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2차 전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정유 에너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SK 이노베이션 이 부분도 가지고 또 수익 만들어가는 과정도 이제 보여드리고 했었는데요. 3분기 이익 전망이 큰 폭으로 좀 상향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8,324억 원에서 1조 5,553억 원, 약 87% 성장 이 부분으로 상향되는 부분이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 SOL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 전망치가요. 최근 한 달 사이, 최근에 바뀌는 거예요. 최근 이전에 제시가 되는 게 아니고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최근에 바뀌는 내용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6,449억 원에서 9,557억 원으로 약 한 48.2%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 조정 시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한항공이 47.7% 상향 조정되었어요. 이 유가가 올라가면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당연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부정적이고 또 외화 부채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좀 부정적이긴 한데 이 부분을 또 운임 이런 부분에 또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대한항공 오늘 대한항공이 제 상승 레이더 신호에 또 포착이 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의외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관심 가지시고 3분기를 보면서 조금 긴 안목에서 또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또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대한항공에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대감보다는 찍히는 숫자를 봐야 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정부가 2040년에 이 전력 전망을 165기가와트로 상향 조정했다. 이게 거의 원전의 20기, 거의 그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전력량이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나온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계획은 좀 크게 잡잖아요. 꿈은 그러면서 크게, 이제 네. 2040년까지니까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고 차차차차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할 텐데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일단 관전 포인트 3개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 원전 18에서 19기 수준 이 부분을 무엇으로 나눠 채울 것인가. 원전을 다 지울 수도 없죠. 그리고 풍력으로 채울 수도 없고 또 LNG, 신재생 에너지로만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나눠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 체크 포인트, 관전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입니다. 26일에 이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그럼 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갈 것이냐. 또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끼워 맞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관심 가지시고 보신다면 발표가 나오면 어쨌든 시장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씩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투자의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이 100%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원은 그렇다 쳐도 발전원 이외에 발전 설비 그러니까 어차피 AI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보내주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발전원보다는 더 확실한 것이 전력망 추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기초지수 투자 대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아마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이 전력 설비주들 좀 다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걱정이 심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조정받고 반등 주고 7월에 조정받고 다시 반등 주고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이 라이즈 이 가격 흐름이 LS 일렉트릭이나 산일전기나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짚어드렸거든요. 이 부분 이제 여기에서 16,000원 가격 부분에서 바닥을 이제 좀 지지 반등을 잡아준다라면 기술적으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력 설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가격 지지 갖는 가격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공개 방송에서 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는 방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파트너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문자 메시지 샵 3772번 통해서 이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오늘과 같이 이런 차별화 장세,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률 우상향 곡선 그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저희 아침 방송에서 공개 방송 통해서 오늘 또 삼성전자의 장중 최고가를 정확하게 맞춰주셨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할 이 공개 방송 아침 8시 30분마다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 뉴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지금 이 시각 오후 10시 29분 뉴욕 증시 개장까지 약 1분 남은 상황인데요. 원자재 가격부터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87달러 선 현재 0.24% 넘어가고 있는 WTI인데요. 어제 같은 시간 대비해서는 유가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89달러 선을 넘보고 있었거든요.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이란의 대통령이 이란이 현재 우위에 있는 만큼 지금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 미국채 10년물 그리고 미국채 2년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각 미국채 10년물이 4.7%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약간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내렸죠. 7원 이상 떨어지게 되면서 1,386원 선까지 다시 한번 도착을 했습니다. 이 미 재무부의 바이백이 계속해서 약달러를 부추기고 있네요.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비트코인 오늘 5% 이상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에는 77,00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미국에서 클래리티법 통과를 촉구하는 이 정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번 주에만 20% 이상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오늘 오후 10시 30분 8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 출발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 지수가 0.5% 강세로 출발, 다우 지수도 비슷합니다. 0.52% 상승 출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네요. 가장 큰 건 유가가 어느 정도 살짝 진정이 됐기 때문이겠죠. 지금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런 이란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유가가 전일 같은 시간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낮아지니까 떨어지겠죠. 시장 전반에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부차적으로는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M7 일제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오늘 테슬라가 1.31%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이어서 섹터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나란히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합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7% 수준으로 다시 한번 좀 떨어지고 있죠. 그동안 금리 부담에 짓눌렸었던 이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에너지와 헬스케어, 통신, 이 방어주 단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테마성 섹터로 가상자산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로빈훗,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약 4% 강세 출발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주 한 주에만 20% 이상 폭등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 덕분에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일제히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특징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한 소식이 두 가지 호재거리가 있네요. 일단 엔비디아 지금 시각 0.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국장 관련 소식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전략적 협력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또 오늘 장을 뜨겁게 달궜었고요. 인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퓨리오사 AI 때와 같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창투사 쪽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장 관련입니다. 엔비디아가요. 데이터 센터 전력 개발 업체죠. 이 클로버리프 인프라스트럭처에 수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력 병목 현상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타와 구글이 오늘만큼은 0.79% 구글 상승 중이고요. 메타도 0.5% 상승 출발하네요. 이 소송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는 10월 달에 재판 예정이었던 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브로드컴 오늘 1% 가까이 상승 출발합니다. 엔트로픽의 AI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1,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다. 이 여승자 파트너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주셨죠. 이게 또 새롭게 나왔었는데요. 자금 조달이라는 민감한 소식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요. 조달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빚이 브로드컴 장부에 잡히지 않도록 했거든요. 이 방식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1% 상승 중입니다. 이 마이크론 CEO가 2027년 내년에 메모리 공급이 올해보다 더 빠듯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우리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오늘 0.8% 상승 출발합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2030년 들어서 하루 30회 이상의 스타쉽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만 회가 넘게 발사를 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포부를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뉴욕 증시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파헤쳐 보시죠.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미국이랑 이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파트너님께서 중국 쪽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또 오늘 외신 보도의 헤드라인으로 떴더라고요. 중국이 또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좀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얘기예요. 그쵸, 이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사실. 아마 9.11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테러. 기억납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는 미국의 우방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9.11 테러의 테러범들이 19명이었는데요. 네. 15명이 사우디 국적이었어요. 모르셨죠? 몰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9.11 위원회에서 밝혀낸 사실이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사우디를 조금 좋지 않은 시각으로 이제 보는 부분도 이제 있었고, 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 수도로 네. 대사관을 또 옮기는 그런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사우디와는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 이런 네.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관전 포인트가 제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이란을 봉쇄한다 했을 때 네.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과연 중국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런 의문점, 물음표, 퀘스천 마크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오늘인가 어제 제가 소식을 본 것이 중국이 사실 이란의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 중국이 또 사우디의 아람코 정유사의 원유를 또 계약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제가 오늘 저녁에도 본 뉴스인데 과연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조금씩 약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우디는 정말 미국 편인가의 부분인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9.11 테러 당시에 테러범들의 15명이 사우디 국적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이런 부분들 미묘한 부분들 그리고 사우디는요 러시아 또 원유를 수입하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러시아와 좀 긴밀한 협력 관계, 또 중국에다 원유를 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이 그 틈을 알게 모르게 좀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3년에는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중재 역할을 베이징에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미국, 이스라엘 싸울수록 이제 중국의 자리는 커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란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란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근데 중국이 사우디의 원유를 구매하면 이란 쪽에서는 위안화 결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좀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되고 주말에 어떤 소식이 올라오는지도 잘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요. 원유도 원유고 이란의 핵 문제도 핵 문제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이 자꾸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시도하다 보니까 이 페트로달러에 대한 약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할 때 달러 이외의 통화 수단을 가진 국가들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저는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란이 중국에 원유를 판매하고 위안화를 수취하고 이런 부분들 달러망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이용한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과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하는 때 그 시간까지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매크로 이벤트들, 특히나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들은 혼자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해석과 같이 저희 또 공부방에서 전략 같이 올려주고 계시죠.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 이슈도 중요합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밤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마이크론 CEO가 내년에 메모리 공급이 올해보다도 더 빠듯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메모리 수요 고점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마이크론이랑 샌디스코의 PER이 나스닥백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저렴한 수준 안에 있거든요. 네. 아직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 아닐까요? 그렇다면 메모리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이즈가 계속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중국이라든지. 투자자의 심리, 또 하이퍼스케일러 그때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메모리 단에서 이제 종목들 주가의 흐름이 이전처럼 탄력 있게 상승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마이크론 CEO가 2027년 메모리 공급 2026년보다 더 빠듯할 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SK 하이닉스 미국 나스닥 ADR 상장할 때도 최태원 회장이 말했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죠. 이런 부분은 좀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말하는 핵심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떤 부분을 이제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냐라는 부분인데요. 기존 메모리의 산업 호황 그리고 증설 그다음에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고 공급 과잉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이 사이클 이 감가상각이 굉장히 빠른 반도체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사이클이 AI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서 최근 마이크론의 이제 최근 발언과 전망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고객 수요 이 부분은 마이크론이 공급을 약속할 수 있는 물량보다 50%더 많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전체 고객 상황을 보면은 생산하는 물량을 사실상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장기 계약 같은 경우에도 6월 기준에서 16개의 고객과 5년 전략적 공급 계약 체결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 계약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2027년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26년보다 더 타이트할 전망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D램과 낸드 공급 부족이 2027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계속 일관성 있게 27년은 굉장히 타이트한 메모리 업황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이크론의 주장은 주장이고요. 투자를 할 때는 또 반대편에 노이즈라 할지라도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이제 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이 변수가 투자자의 심리를 굉장히 많이 흔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을 좀 잘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2027년 공급 부족 지속 이 부분은 기정사실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7년 이후가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중국발 노이즈는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공급 영향은 제한적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고급 스펙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은 아직 수요를 못 맞추고 있고 생산량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피크아웃 우려 정도는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극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중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가격 상승률 둔화될 수 있어요. 가격 상승률 둔화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피크아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상승폭 둔화와 가격 하락을 좀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 부분을 그때 가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 중국 메모리 2028년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베이징 또 중국에서 이제 증설하는 부분 또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빅3의 증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추정이지만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28년 이후가 중장기 공급 변수로
크게 좀 대두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증설 그리고 기술 추격 이런 부분들이 2027년 하반기 또 2028년에 계속 또 위협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7년 상반기까지는 좀 믿어도 좀 좋으실 것 같고 그 이후에 변수에 따라서 투자 심리 변화 이런 부분들 또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는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제가 쭉 한 달, 두 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겠고 저랑 같이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변곡점은 2027년 상반기 그 이후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시각 마이크론 0.36% 상승 중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지금 계속해서 약간 유가가 출렁거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가 막 신경을 쓸 만한 구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파트너님,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어떤 종목을 살짝 담아봐야 될까요? 그 전에 살짝 삼성전자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삼성전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 어떻게 주가를 움직일 것이냐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제가 7월 달 그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나올 때까지 좀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정적 29일 날 마켓 디너에서 매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1차 매수예요. 1차 매수 그리고 8월 달 들어와서 신호 잡히는 가격 23만 원 가격에서 2차 매수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SK 하이닉스 발표했으니까 기대가 있는 삼성전자를 좀 보면 좋겠다. 3차 매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평단이 23만 원 가격 구간이거든요. 23만 원에서 오늘 고가 28만 5천 원. 이 부분도 제가 이전에 27만 원부터 28만 원은 저항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오늘 장중 고가가 28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27만 5천 원, 28만 원, 28만 5천 원 이런 가격 구간에서는 늘어난 비중을 좀 수익을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비중도 비중대로 실어놓고 또 상승률도 2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수익이 발생됐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작은 종목들 고점에서 팔지 못하면 매도 기회를 놓치는 이런 부분은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에도 저는 삼성전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기존 가격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기존 가격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해서 더 자세하게 잡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도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히든주 드디어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또 역대급 히든주가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살짝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요.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께서 이 종목으로 지난 시즌에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죠. 네, 살짝 맞습니다. 힌트 주세요. 네. 실적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AI를 어떻게 쓸 것이냐, 또 투자에 대한 부분에 이제 관심 주목이 되었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가치를 끌어내느냐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 하나의 힌트만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만큼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요. 지금 3772 여승재 100원의 유료 문자 주시면은요. 제 공부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그 링크 타고 오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디너 지난 시즌에서요. 무려 수익률 3위를 기록했던 여승재 파트너님 포트폴리오에서 3등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32.53% 히든주가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저희 내일 아침에 있을,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있을 이 공개 방송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8시 30분 시간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아쉽지만 오늘 저희 파트너님은 이만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온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절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널 운영 중이지 않으니까요.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이 뉴욕과 여의도에 있는 더 빠른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